과학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제 보고 있는 이 PPT 내용이 예, 온라인으로 여러분 또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제가 문장으로 간단하게 그 신경세포 구조, 그 기능, 그리고 뭐 시냅스 신경전달물질 이런 걸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보시면 잠시만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보기 전에 보시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좀 이제 기본적인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뇌의 계략적인 구조 봤었죠. 예, 지금 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마 쪽, 이쪽이 뒤통수 쪽 될 테고요. 위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좌반구, 우반구,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뇌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름이 아니라 겹쳐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름이 아니라 겹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요 안쪽 이렇게 벌려보면 안쪽에 또 피질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이 후반부에 우리 이 마련된 차시의 이제 거의 종반부의 끝부분에 그렇게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색깔을 칠해놨는데 제가 주름 중에 가장 깊은 주름이 이 부분 중심구라 그랬죠. 그걸 기준으로 앞쪽이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이렇게 됩니다. 물론 두정엽, 후두엽을 나누는 어떤 랜드마크, 그리고 두정엽과 후두엽, 척두엽 사이에 랜드마크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이제 중심구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심구 앞쪽 이 전두엽 부분에 이렇게 밴드처럼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1차 운동 피질이다. 그래서 전두엽은 뭐 집행사령부라 했습니까? 예, 저는 이제 CEO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소개를 잘 하는데, 그런데 운동과 관련된 명령이 주어지면 결국 여기 1차 운동 피질로 그것이 시냅스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에 전달되어지고, 그 신경세포가 축삭을 통해서 쭉 전기 신호를 어디 뇌관과 척수 수준으로 보내게 되면, 아니면 얼굴 주변에 관련된 그런 신경으로 보내게 되면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구 바로 뒤쪽 요 밴드 부분은 바로 1차 체감각 피질이고, 우리 몸을 통한 여러 가지 신체에 대한 감각들이 시상, 이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 감각 중개소라 그랬죠. 그 시상을 거친 다음에 이리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체감각 피질, 물론 1차 체감각 피질이 있다는 얘기는 2차, 3차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차 체감각 피질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껍질 부분은 이제 대뇌 겉질 또는 대뇌 피질, 그래서 전두 피질, 두정 피질, 후두 피질, 척두 피질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거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중심구, 여기가 1차 운동 피질, Primary Motor Cortex. 이는 1차 체감각 피질, Primary Somato, 소마가 몸체, 신체란 뜻이니까 소마토 센서리 체감각 피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1차 체감각 피질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두정엽, 그리고 여기 후두엽. 여기 빨갛게 새지않은 이 부분이 후두엽 중에서도 그죠? 시각 정보가 들어가는, 그죠? 눈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 정보가 시상을 거친 다음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1차 시각 피질, Primary Visual Cortex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척두엽, 그리고 전두엽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 척두엽의 이 부분, 짙은 녹색 부분이 또 청각이 제일 먼저 시상을 거친 다음에 도달하는 부위라서 Primary Auditory Cortex, 1차 청각 피질이랍니다. 이 1차 청각 피질 요 인접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서 뭐 척두엽이 어느 기능과 관련된다 했는데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어느 중추를 또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거는 우리 그 어느 기능과 관련해서 다룰 때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좌방구, 우방구, 지금 뇌량, 이 부분 이제 뇌량이죠. 뇌량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벌려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1차 운동 피질 안쪽으로,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1차 체감각 피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박스 네모 있고요. 이것은 제가 요 그림이 포함된 걸 가져오다 보니까 다른 그림이 여기 연결되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판에서 지웠는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이것은 지금 1차 운동 피질과 1차 체감각 피질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라색과 푸른 하늘색 스카이 블루로 표시하는 부분만. 여기 보면은 feet, trunk, hands, finger, face, lips 이렇게. 이게 뭐 발에서 오는 감각이 여기에 도달하고 몸통, 손, 손가락, 얼굴, 입술에서 오는 감각이 요 부위에 다 도달한다. 각각의 부위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 부위가 그냥 무질서하게 신체 감각으로 온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부위들마다, 즉 그 부위에 해당하는 신경세포들은 뭐 여기 핏, 발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를 다루고 요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몸통으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 손, 손가락, 얼굴, 입술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를 다루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그죠?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1차 운동 피질이니까 발에 대한 움직임, 몸통, 손, 손가락, 얼굴, 입술에 대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과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위치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 부분에 있는 세포가 만약에 전기 신호를 일으켜서 정보체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발가락 움직이듯이 바로 움직이듯이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축삭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쭉 보내주면, 발이니까 뇌관이 아니라 척수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척수 아랫부분까지 내려가게 되면 척수에 있는 또 다른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어지면 바로 척수에 있는 거기에 각각의 뭐 한두 개의 세포가 아니겠죠. 그런 각각의 신경세포들이 결국은 우리 발에 연결되어서 발의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일으키는 근육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1차 운동 피질, 1차 체감 피질에 우리 각각의 몸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각각의 몸에 대한 그런 감각 정보들이 어떻게 각각의 부위에 표상되어져 있다. 리프레젠테이션 되어져 있다. 표상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린 지금 이게 몸 신체에 대한 감각, 그죠? 운동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촉각, 아니면 저 누르는 압각, 총통각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현상학적으로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신경세포 수준에서 그것이 전기신호 형태로 그것이 상징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epresentation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 부위들마다 이렇게 구획을 이뤄서 토포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위치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소 위상학적으로 위치되어 있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표상되어져 있다. 그럼 이렇게 표상되어져 있는 것을 여기 발은 이렇게 발가락, 제가 트렁크 몸통은 이렇게, 그죠? 가슴 부분 이렇게 그린다. 그 손은 또 이렇게 손가락을 그려야 되나요? 손가락을 포함해서 얼굴은 이렇게 그죠? 입술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다음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마 쪽, 뒤통수 쪽, 이마 쪽, 뒤통수 쪽. 그리고 여기 붉은 주황색입니까? 오렌지빛, 파란색 사이에 요 경계, 요 주름 부분이 중심구. 그리고 여기 붉은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1차 운동 피질.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1차 체감각 피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 방구에.
예, 해부학에서 뭐 이제 컨벤셔널한 그런 약속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붉은 계통은 운동을 표현할 때, 이렇게 찬 시원한 계통, 푸른 계통은 감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뭐 부차적인 얘기고요. 자, 여기서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오른쪽부터. 지금 1차 채광각 피지를 이렇게 잘랐어요.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잘랐다 이거죠. 이런 방향. 이렇게 잘랐을 때. 자르면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좌방구에 1차 채광각 피질이 이렇게 단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안쪽부터, 여기 이제 뇌량이 있죠. 안쪽부터 그 각각의 세포 무리들이 어떤 신체 부위의 그런 감각 정보, 채광각 정보를 담당하는지를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 그림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발, 몸통 몇 가지만 보여주는데 이게 세세하게 보여주죠. 외생식기, 발가락, 발, 다리, 엉덩이, 몸통, 목, 손, 머리, 어깨, 팔 쭉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은 1차 운동 피지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좌방구만 보여주지만 우방구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칭되겠죠. 자, 다시 왼쪽 부분에서는 1차 운동 피지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잘라서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발가락부터 쭉 시작해서 어디 이 인두 후두까지 여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머리 부분이 그죠? 요 부분은 이렇게 요 부분과 차이 나고 생식기 부분이 또 차이 나고 다른 부분은 그림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보여. 자, 요렇게 여기 보면 특별히 그죠? 손 부분 그리고 얼굴 부분, 손 부분 중에서도 엄지손가락, 입술, 얼굴 부분 중에서도 입술 부분, 그리고 혀 부분, 그리고 이쪽 감각에 있어서도 손 부분, 그 중에 특히 엄지손가락 부분, 그리고 얼굴 부분 중에서도 또 특히 입술 부분, 그리고 혀 부분,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부위의 감각과 이 부위의 운동을, 즉 손이나 엄지손가락, 얼굴이나 입술, 혀, 이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더 많은 1차 체감각이나 1차 운동 피지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달리 얘기하면, 예, 등 같은 부위, 예를 들어서 등에 이렇게 가로 세로 1cm에 해당하는 그 부위의 감각을 또는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의 숫자보다 이 손가락 또는 손, 특히 엄지손가락 이 부분에 1cm, 가로 세로 1cm에 해당하는 그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1차 체감각 피질과 1차 운동 피질에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걸 호문쿨루스라 그래요. 호문쿨루스, 허먼큘러스. 이게 의미적 작은 사람, 뭐 작은 인간 이런 뜻이에요. 물론 1차 체감각 피질, 1차 운동 피질에 이건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니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표상되어진다. 몸의 이런 각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거기에 어떤 형태로 전기 신호의 형태로 그죠? 그 부위의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를 다른 형태로 상징화한다, 표상되어져 있다. 이것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면 1차 운동 피질에는 뭐 운동 호문쿨루스가 표상되어지고 그죠? 1차 체감각 피질에는 감각 호문쿨루스가 표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운동 호문쿨루스는 뭐 전두엽에 있는 전두엽 부분에 해당하는 중심구 바로 앞쪽에 있는 1차 운동 피질에 자, 아까 이렇게 됐으면 그죠? 이게 중심구라면 중심구 앞쪽 이렇게 밴드 형태로 그릴 수 있다 했죠. 이 부분을 해부학적으로는 이 중심구를 얘기한 거다. 중심 전 앞쪽에 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또는 이랑이라 그래요. 주름을 아까 뇌주름 봤었죠. 주름을 고랑이라 그러고, 그죠? 주름과 주름 사이에 블룩 튀어나온 부분을 이랑이라 그러고 한자문으로는 회라고 그러는데, 전두엽의 중심구 바로 앞쪽에 있는 중심전회, 즉 기능적으로는 1차 운동 피질에는 운동 호문클루스가 표상되어지고, 그리고 중심 요 부분은 너무 지저분하지만 지우려고 하니까 제가 좀 또 번거로워서 이렇게 지지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중심구 바로 뒤쪽에 있겠네. 뒤쪽에 있으니까 중심 후회 또는 중심 후이랑이라 그러고, 이 부분은 뭐 두정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두정엽에 해당하는 중심구 바로 뒤쪽의 중심 후회는 뭐 1차 체감각 피질인데, 감각 피질인데 이 부분에 표상되어지는 것은 감각 호문클루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지만 여러분 뭐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1차 체감각 피질, 해부학적으로는 중심 후회에 중심구 바로 뒤쪽 두정엽에 있는 중심 후회의 1차 체감각 피질에는 감각 호문클루스가, 그리고 중심전에 즉 전두엽에 있는 중심전해의 1차 운동 피질에는 운동 호문클루스가 각각 표상되어지는데, 자, 요걸 다시 되어지는데, 그 아까 크기가 상대적으로 표상되어진 신체 각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숫자, 즉 결국 1차 체감각 피질과 1차 운동 피질을 담당하는 너비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걸 지금 이렇게 이 신체에 해당하는 부위를 이렇게 크기 형태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이 엄청 크죠. 그리고 특히 엄지손가락, 혀도 엄청 크고 입술도 크고, 이렇게 요걸 호문클루스. 원숭이, 고양이, 토끼, 레빗인데 이게 좀 흰색으로 그래 쥐 같아요. 예, 어쨌든 레빗, 토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제 신체의 크기 비율과는 달리 이러한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 이 경우는 호문클루스를 하지 않죠. 호문클루스 작은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얘들은 뭐 작은 원숭이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라틴어를 몰라서. 자, 여기 보면은 원숭이도 입부분, 얼굴 부분이 입부분, 그리고 원숭이 지금 그죠? 손, 발 부분 특히 커요. 그리고 고양이도 입부분, 손발 부분, 토끼 입부분. 토끼는 지금 이 녀석들은, 원숭이는 뭐 나무도 타고 손으로, 그죠? 뭐 도구도 만들어 쓰고, 예전에는 뭐 인간을 도구적인 인간이었어. 인간만이 도구를 만든다고 알았는데, 그건 뭐 저 제인 구달 그분이, 그죠? 처음으로 그런 걸 소개했죠. 원숭이도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도구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손발이 또 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죠? 이 발로, 그죠? 포식 행위를 하죠. 뭔가 쥐를 잡는다든지 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크고, 토끼 같은 경우는 발로 별로 하는 것이 없겠죠. 뭐 도망갈 때 쓰니까 그건 발보다는 이 다리가 상당히 중요할 테고, 얘는 저런 입으로, 그죠?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이런 형태로 이제 생존을 하니까 이 부분이 크고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 다른 동물들은 일단 차치하고, 인간의 경우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부위들, 그죠? 얼굴 부위를 표현한 또 혀나 이런 손, 그래 손가락, 이 큰 부위들이 감각 피질이든 운동 피질, 1차 체감각 피질은 1차 운동 피질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표상되어지는 부분은 뭐 감각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뭐 섬세하고, 그리고 그 부위가 다른 신체 부위보다 운동이 정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많은 세포들이 관여하니까, 그죠? 그 부위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더 민감하게, 섬세하게 인지할 수 있을 테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게 될 테고, 또 감각이 섬세한 만큼 또 운동도 그 부위를 정교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입술로, 혀로, 손가락으로, 손으로, 아니 뭐 별의별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혀로 이렇게 건드리면 엄청 커 보여요. 근데 실제 꺼내 보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죠. 그게 바로 이게 감각이 섬세하고, 그리고 혀로 우리 뭐 먹고 씹고 마시고 뜯고, 그리고 지금 말하고 노래하고 이거 다, 그죠? 뭐 다른
이런 성대나 입술 부위도 관여하겠습니다만 이 혀가 또 관여하니까 그만큼 운동이 정교하고 손가락으로 우리 뭐 그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고 만지고 그죠? 느끼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이 정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표상의 차이, 그게 관여하는 세포들의 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좀 볼까요? 예. 여기 저는 뭐 한 줄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신체의 감각과 움직임은 각각 1차 체감각 피질, 즉 중심 후회가 되겠죠. 두 종류에 해당하는. 그리고 1차 운동 피질, 중심 전해가 되겠죠. 전두에 해당하는 표상된다, 레프레젠테이션 된다. 이렇게 표상된 호문클루스, 각각 그죠? 뭐 감각 호문클루스, 운동 호문클루스가 되겠죠. 호문클루스에서 크게 그려진 신체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감각과 운동이 섬세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그림에서 있는 크기가 이렇게 한 줄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이거 다시금 호문클루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문클루스, 예, 좋습니다. 호문클루스 또는 지금 신체 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운동에 대한 표상인지 감각에 대한 표상인지 감아 보면은 요게 이마 쪽이고 요 뒤통수 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구예요. 그럼 요 앞쪽이 여기 아까 붉은색으로 표현한 부분, 전통적으로 붉은색이 운동 부분이라고 그렇게 표시한다, 약속한다 그랬죠. 뭐 반드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여기 녹색 부분 표시한 부분, 지금 어디 요 녹색 부분으로 줄무늬 표시한 부분을 지금 여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차 체감각 피질에 신체 부위가 표상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것도 요렇게 잘라서 지금 두 번째 그림, 첫 번째는 뇌는 위에서 본 것이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림은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그 중에서도 손가락 부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손가락 보면은 아까 엄지손가락이 가장 컸죠. 그래서 1, 2, 3, 4 이게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까지 해당하는 것을 이제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이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즉 1차 체감각 피질에서 엄지손가락, 손 부위 중에서도, 손가락 부위 중에서도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부위가 상대적으로 다른 손가락 부위보다는 더 넓은 부위를 차지해요. 여기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그죠? 엄지손가락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음악가다, 아니면 기타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다 하면 이 손가락을 많이 쓰게 되겠죠. 아니면 글을 많이 쓰는 작가다, 아니면 뭐 타이핑을 많이 하는 또 이제 타이피스트다, 이렇게 되면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부위의 운동이 더욱더 정교화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운동을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손가락의 감각이 그만큼 더 섬세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신체 감각, 이 경우에 이제 손가락이겠습니다만, 손가락의 감각이 섬세해지고 운동이 정교해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 부위에 관련된 1차 체감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결국 우리 앞에서 봤던 시냅스가 되겠죠. 시냅스. 이 연결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즉 신호를 더욱더 정교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결국은 이것이 운동으로 또는 감각으로 정교하게 섬세하게 만드는 기본 토대가 되어진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영상 볼 때 시냅스 연결을 변화시키면 우리 마음도 변화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앞에 제가 동영상에서 너는 너의 시냅스다 얘기한 바로 그 맥락하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교해졌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전보다도 피아노를 1년, 2년, 3년 배워서 잘 치게 됨으로써 그 이전보다 점점점,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치는 지금 현재 이 손가락의 감각이 섬세해지고 손가락의 운동이 정교해졌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손가락의 운동을 담당하는 1차 운동 피질에 있는 손가락을 담당하는 세포들 간의 그러한 시냅스 연결이, 그리고 1차 체감각 피질에 있는 이 손가락을 담당하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 간의 이 시냅스 연결이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구조와 기능은 뗄 수가 없죠. 예, 구조가 변한다면 반드시 기능이 변할까, 그죠? 잠재적으로 가능해지고 기능이 변했던 얘기는 그에 해당하는 구조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시냅스 상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 동영상에서 나레이션을 그랬죠. 시냅스를 변화시키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겠어요? 결국 마음의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신체로부터 뭔가, 그죠? 감각을 느끼고 그에 대한 어떤 운동 명령을 우리가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기능 안에 포함될 텐데 바로 이 시냅스의 변화가 일어났다.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바로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가소성. 그래서 금방 음악가나 작가나 타이피스트나 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 부분은 지금 손가락에 국한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른 신체 부위에도 다 적용되고요. 많이 쓰게 되면은 바로 그에 관련된 신경세포에서 세포들 간의 연결상의 시냅스에서 가소성이 일어난다. 가소성이란 말은 한자 말인데 영어로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뭐요? 열을 가하면은 어떤 형태로도 변화될 수 있죠. 아니면 뭐 부드러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그죠? 구기기도 하고 접히기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플라스틱에다가 IT화를 붙여서 명사형을 만들어서 플라스티시티를 가소성이라고 해요. 즉 형태 변화가 가능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는 지금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손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넓게는 뇌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뇌를 포함해서 신경계에는 그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가소성이라 하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가소성이 어디 시냅스에서 일어난다 해서 시냅스 말을 더 붙여서 시냅스 가소성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상태였는데 제가 음악가가 된다는데 바로 시냅스 가소성에 의해서 손가락에 해당하는 각 부위의 이 경우에 이제 체감각 피질, 1차 체감각 피질이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각 부위의 세포들 간의 시냅스 가소성 특성 때문에 연결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위에와는 달리 각각의 손가락에 해당하는 세포들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즉 이 얘기는 그죠? 종전에는 각각의 손가락에 굳이 관여하지 않던 세포들이 그죠? 시냅스 가소성 에 의해서 연결이 생겨남으로써 각각의 손가락의 감각에 관여하는 세포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넓이가 커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죠? 넓어졌죠. 이러면 결국 이때보다는 이때, 즉 음악가가 된 다음에 또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중에 이러한 변화가 점점 일어나서 뭐 감각과 운동이 전개해지고 운동을 전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감각이 섬세하다는 얘기고 감각이 섬세하면 그만큼 운동을 전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음악가가 되기 이전에 또는 음악 연습을 하기 이전에 즉 피아노나 뭐 현악기를 연습하기 이전에 과는 다른 그런 변화에 대한 뭐 실체다. 즉 시냅스가 변화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시냅스에서의 구조와 기능이 변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만 동영상에서 시냅스의 연결을 변화시키면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중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는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상이 변하는 중에 가끔씩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시냅스들 간의 연결이 일어나서 가소성이라는 것은 그죠? 신경계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뇌겠습니다만 뇌의 구조가 변할 수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데 이러한 연결에 오류가 생겼어요. 이 경우처럼 이 가까이 손가락들이 세포들이 오버랩, 중첩돼 버렸어요. 그러다면 첫 번째 손가락에 감각이 왔는데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손가락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손가락에 감각이 왔는데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감각이 온 것 같기도 하다면은 결국 내가 첫 번째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손가락도 같이 움직이고 세 번째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손가락도 같이 움직이게 되고 이거 마치 혼란이 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식으로 연결이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음악가의 쥐 또는 작가의 쥐라고 그럽니다. 이 쥐는 그죠? 경련이 일어나. 우리 운동하기 전에 특히 뭐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지 않으면은 그죠?
다리에 이게 경련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의미의 쥐. 그래서 음악가가, 작가가 그 장시간 손가락을 쓰거나 손가락을 쓰다 보면은 손가락에 그런 마비가 일어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러한 시냅스 가소성을 인해서 세포들 간의 연결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로 지금 음악가의 쥐, 작가의 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음악가의 쥐, 작가의 쥐가 일어났다. 그럼 음악가는 더 이상 뭐 건반이나 현을 다루지 못한다. 작가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타이핑을 하지 못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선천적인 이유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경험에 의해서 많은 사용, 그죠? 감각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결국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경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야. 왜?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손에 감각과 운동이 혼재되어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 헷갈려서 마비되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쥐가 일어난 경우에 각각의 손가락에 대해서 그죠? 진동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진동이 주파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이 사람이 쭉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해요. 이런 연습을 얼마? 한 10여 분만 하게 되면은 음악가의 쥐, 작가의 쥐가 한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4시간 지나면 다시 또 오느냐? 다시 또 올 수 있죠. 그러면 또 그걸 반복해서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가소성 때문에 시냅스 연결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또 이 손가락 각각에 부목을 대고, 그죠? 처음 건반을 배울 때 하나하나 이렇게 누르듯이, 타자기 배울 때 하나하나 이렇게 손가락, 그죠? 독수리 발처럼 이렇게 누르듯이 그런 식으로 다시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또한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연결들이 다시금 재정리되어서 음악가의 쥐, 작가의 쥐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뒤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기초적인 내용이냐면은 결국 여기서도 여러분 눈치채 있겠습니다만 결국 나라는 존재, 그 중에서 손가락에 국한되어 있지만 결국 이 일반화시켜서 나라는 이 존재, 결국 그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뇌의 기능, 구체적으로는 시냅스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죠? 과 관련해서 바로 뇌의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화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니까 인지신경과학에 대한 이름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스페시픽한 경우를 가지고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요 경우는 좀 또 상이합니다. 요 경우는 원숭이 손가락인데 원숭이의 지금 1차 체감학 피지를 보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중심구예요. 원숭이 뇌는 우리보다 주름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죠. 자, 이렇게 중심구. 바로 뒤쪽에 이렇게 밴드 있는데, 아까 우리 이 1차 체감학 피질에 그죠? 신체 부위의 감각이 표상되어지는 걸 쭉 봤었죠. 원숭이들이랑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표상되어져요. 그래서 얼굴,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죠? 지금 외생식기부터 시작해서 발 이렇게 와서 있고, 얼굴, 이건 머리 부분하고 얼굴은 또 다르죠. 얼굴은 이렇게 실제 신체의 이렇게 상대적 위치와 달리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나 혀 부분도 이렇게 뚝 떨어져 있고, 그죠? 실제 우리 신체의 연결 부위하고는 또 서로 다르죠. 이렇게 해서 얼굴이 여기 있고, 손, 어깨, 몸통이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그죠? 좌방구, 우방구 사이에 이 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입니다. 그 원숭이들도 이 전체적인 상대적인 위치는 우리와 동일하죠. 지금 1차 체감각 피질 중에 어디 손, 그 중에서도 지금 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여기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1, 2, 3, 4, 5가 바로 디짓, 손가락을 얘기하고 P1, 2, 3, 4가 palm, 손바닥을 얘기를 해요. 손바닥. 그래서 여기 쓰는 대로 P1, 2, 3, 4 그리고 손가락 D1, 2,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뭐 마취시켜 놓고, 그죠? 세 번째 손가락을 딱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린 다음에 나중에 회복되는 중에 나중에 이 녀석의 손가락에 대해서 표상되어지는
1차 체각 피질 부위를 살펴보니까 이게 잘린다면 이제 이 4개 손가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손가락에 해당하는 D3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즉 세 번째 손가락부터 감각이 주어지는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을 처리하는 신경세포들과 시냅스 연결을 맺었어. 뭐 가소성 때문에 시냅스 연결을 맺어서 이부에 있는 세포들이 뭐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부터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게끔 되더라 해서 지금 D2, D3에서 D3에 대한 감각 정보를 처리한 세포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손바닥도 거기에 해당하는 형태가 좀 상이하게 변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가소성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요부에서의 시냅스 연결 변화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앞에서는 손가락을 많이 썼어.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대로 손가락을 쓸 수 없었어.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 본질적인 깔려있는 그러한 의미는, 원리는 동일한 거죠. 네. 자, 이러한 경우가, 이건 실험적으로 원숭이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만, 이러한 경우가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사고로 갑자기 손이나 팔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손에 팔에 사고나 또 다른 이유로 문제가 있었어. 그걸 어떻게 회복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다가 최종적으로 그냥 절단하는, 이런 경우에 좀 전에 본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 즉 신체 부위를 담당하는 피질, 이 경우에는 1차 체감각 피질에서의 세포들 간의 그런 연결이 변화해서 그 잃어버린 부분에 해당하는 감각을 처리하는 세포들이 다른 부위와 연결이 맺어짐으로써 호망쿨루스 상의 표상이 약간, 그 상실된 몸 부위와 관련된 부분이 약간 변할 수 있겠죠. 좀 전에 본 원숭이의 경우처럼. 자, 없는 손에서 가렵거나 찌릿찌릿한 감각이 느껴진다. 이것을 환강이 나옵니까? 환상 감각, phantom sensation이라 그래요. 없는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환상 감각 안에 포함되겠죠.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환상지 또는 환상사지, 환상팔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팬텀 림이 될 테고요. 림이 가장자리, 경계부, 우리 신체 중심으로 얘기해, 그죠? 주변부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고 그랬어요. 없는 팔이, 손이,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이걸 환상통, 팬텀 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픔이 조금 전에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러한 환상통이 잘려나간 그 부위에 신경, 다 우리 손발 끝까지, 그죠? 이 감각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죠. 그 신경이 손상되어서 그게 어떤 염증 반응 때문에 그러냐 해서 고기를 좀 더 위에 잘라봤어요. 그러니까 환상통이 없어져. 그런데 다시금 또 생겨나. 또 자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동영상에서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어디 체감각 피질에서 일어나는 시냅스 연결 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 연결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환상통, 환상지, 환상감각을 제거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먼저 배경 지식으로, 우리 신체 부위의 감각과 운동은 뇌의 우리 신체 오른쪽 왼편의 감각과 운동은 뇌의 오른쪽 왼쪽하고는 서로 교차됩니다. 즉 대칭 반대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제가 움직이고자 할 때는 오른손 운동에 대한 명령이 어디? 왼쪽 뇌에서 출발하고, 오른손에 대한 감각은
왼쪽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1차 체감각 피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왼손에 대한 것도 오른쪽 뇌. 물론 다른 부위도 몸을 이렇게 대칭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왼쪽 몸에 대한 감각과 운동이 담당하는 뇌가 서로 좌우가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좀 전에 동영상에서 손이 잘려나갔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바로 이 그림이 그 동영상에 관한 것입니다. 손이 잘려나갔는데 어깨 부분, 잘려나간 그 손의 어깨 부분에 만지게 되면은 여기서 숫자를 쓰는 것처럼 요 부위를 건드리니까 없는 손의 첫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물론 이 부위를 만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동시에 엄지손가락 또는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 볼 부분도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이만큼이 이 정도 해당하는 부위를 이렇게 짚어보면 당연히 이 볼 부위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만 없는 손에 엄지손가락을 건드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네 번째. 왜 그러냐? 바로 없는 손가락과 어깨 부위와 얼굴에 해당하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왼편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뇌의 1차 체감각 피질 상에, 자, 이제 호문쿨러스를 보시죠. 상에 시냅스 연결이 바뀌어서 그렇다.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운동이니까 이걸 체감각을 봐야 되겠죠. 손이 이만큼 없어졌어요. 그럼 이 부위에 있는 세포들은 손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 인접해 있는 이 팔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이 세포들과 시냅스 연결을 맺어서 여기를 건드리면은 손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활동하게 되어서 손을 건드린 것처럼, 그리고 얼굴 부위를 건드리면은 얼굴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손을 담당하는 것처럼 바로 인접해 있는 부위의 세포들이, 그죠? 감각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그 세포들 연결을 맺음으로써 그 부위를 건드리면 없는 손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경우죠. 아까 이 경우와 똑같은 경우야. 그죠? 이거는 실험적으로 잘렸고, 우리 동영상과 사람의 경우에, 동영상에 보고 있는 것과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접한 부위가 그렇게 연결이 맺어져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발목을 잃어버렸는데 얼굴 부위를 건드렸을 때 얼굴 부위와 함께 발목이 느껴진다. 이렇게 될 수 없죠. 이건 너무 머니까, 그죠? 인접한 부위에서 시냅스 연결이 가능하지, 이런 먼 부위까지는 이런 식으로는, 그죠? 연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소성은 없다. 그래서 지금 손을 잃어버렸을 때 어깨와 얼굴 부위에서 그런 촉각이 없는 손이 만져지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 사진에서는 이게 지금 왼손을 잃어버렸고 왼쪽 어깨, 왼쪽 뺨, 얼굴이니까 맞죠?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부위에 이게 오른쪽 1차 체감각 피질에 여기에 상응하는 부위에서 시냅스 연결이 일어난 것이죠. 즉 가소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건 이제 환상 감각, 없는 손이 있는 것처럼 는 환상지, 여기서 통증을 낼 때는 환상통이 될 텐데, 맹장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환상 맹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궁을 적출하는 경우에도 환상 자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이 없는데 생리 전 증후군을 겪는다든지 생리통을 겪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고요. 또 이건 또 재미난 경우가 될 텐데, 이 경우에 이제 여자의 외생식기를 그려놨습니다만, 남자의 외생식기가 만약 절단된 경우에 또는 수술로 제거한 경우에 발에서 발을 건드리면 물론 발도 건드려진다는 느낌도 갖겠지만 없는 생식기가 자극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전에 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신경계 전반적으로 이것도 일반적인 특성인데, 그렇게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뇌가
보상하려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보가 이전보다 더 과잉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심리학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정신분석 그리고 그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자아방어 기제와 관련 중에 반동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이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 과하게 그죠? 친절을 베푼다든지 그러면 자기는 사랑 좋아한다라고 이제 의식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죠? 그의 반대될 만큼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경향성이 있는 남자들이 그죠? 그렇지 않은 이성의 경향성의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발기가 뭐 과하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반동 형성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것과도 관련된다고 저는 이렇게 무관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상실된 부분이 뇌가 그러한 기능을 어떤 식으로 보상할 때는 그 이전보다 더 과장되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까 자궁이나 맹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생식기가 잃어버린 경우, 절단된 경우, 뭐 수술을 제거한 경우에 발에서 발이 외생식기랑 인접한 부분이니까 발에서 발을 건드리면은 발이 만져지는 느낌도 있지만 외생식기가 자극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이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증폭되어서 그 감이 이제 크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 보면은 제가 읽어본 사례에 보면은 이 발을 만지면 결국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리고 그 오르가즘이 실제 그 전에 외생식기를 상실했을 때보다 그죠 더 그것이 극대화되어져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좋다라는 이러한 어떤 보고가 있는 그 상실한 그 분의 이제 얘기겠죠.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검증되지 않은 이제 뭐 가설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영상에 나왔던 그 라마찬드란이라는 그분이 아마도 그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성도착 아니요 죄송합니다. 발을 자극하면은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부위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냅스 연결의 존재로 인접된 분들 간의 시냅스 연결의 존재로 그렇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부위 각 부위들마다 이렇게 시냅스 관련한 세포들이 이렇게 구획화되어 있지만 요 부분마다 그 경계가 그죠? 뭐 칼로 모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첩되어지거든요. 그 중첩되어진 그것 때문에 결국 상실한 그 부분이 그죠? 그 주변 부위에 의해서 그렇게 시냅스 연결이 또 이렇게 더 확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첩되니까 이게 발을 자극하는 것이 성적 흥분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호만쿨루스 상의 표상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음악가의 쥐, 작가의 쥐 같은 경우에 시냅스 가소성으로 인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결국 경험으로 일어난 것이니까 경험으로 다시금 재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죠 진동을 일으킨다든지 뭐 하나하나 분모를 되어서 한 손가락 움직일 땐 다른 손가락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 연습을 해서 재활한다 했는데 그럼 이 경우도 하나의 신체가 그죠 잘려 나가서 상실된 경우도 하나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로 인해서 여기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경험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회복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것이 잘린 그 부분의 신경세포의 어떤 염증이 있어 그런가 해서 자르고 점점 잘랐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분이 라마찬드란 이분이 그것이 아니라 뇌의 표상에서의 문제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표상을 다시금 재정렬,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도 회복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냅스 연결을 변화시킨 거죠.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음악의 작가의 지도 그죠? 한 10여 분 하면은 24시간 가는데 또 하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쭉 하게 되면 이제 시냅스 연결이 그죠? 다시금 재정렬 되겠죠. 우리가 피아노 배울 때도 그죠? 뭐 10분만 배웠다고 1시간 배웠다가 한 달 집중적으로 배웠다고 당장에 음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몇 년 그죠? 오랜 기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재활도 이제 그런 시간이 소요되겠죠.
결론부터 지금 좀 말씀드리면 결국 이러한 착각을 일으켜서 결국 이러한 환상감각, 환상지, 환상통을 일으킬 제가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착각 이전에 내가 느꼈던 환상감각, 환상지, 환상통도 또 다른 착각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정상인들이 느끼는 이 내 몸에 대한 존재, 이 내 몸이 존재한다는 나의 이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 또한 뇌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착각,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하나의 착각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철학적 존재론이나 나의 자아에 대한 인식, 이거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건 부차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사고나 아니면 문제를 겪고 오다가 수술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절단되는 경우가 아니라 한센시병, 즉 나병에 의해서 말단 부위가 점점 서서히 사라져서 상실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환상감각, 환상통, 환상지가 없습니다. 왜? 뇌의 즉 가소성,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신체의 변화와 함께 조금씩 변화됨에 따라 우리가 감각이나 움직임이 그에 상응해서 조금씩 그죠? 나름 적응되겠죠. 뭐 정상인보다는 뭔가 결여돼 있죠. 어쨌든 적응이 되겠죠. 그래 되면 그와 함께 뇌의 그러한 신에서 연결도 그의 코디네이션 돼서 쭉 변화되기 때문에 환상감각이나 환상통, 환상지가 없는데 갑자기 딱 절단되어 버리면은 그죠?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뇌의 시냅스 연결이 보조를 맞춰서 팔로우업 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연결상의 비정상성이 일어나 가지고 그죠? 주위 부분이 없는 부위를 침범한다고 얘기할까요?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침범해버려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정보 처리가 환상감각, 환상지, 환상통을 일으키는다는 겁니다. 전진적으로 일어나는 나병이나 한센시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 상대적인 위치를 그죠? 쭉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라마찬드란 이분이 아까 보여준 그 책이 이 동영상 전면에 보여준 책이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상세한 얘기가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도 하고 의학자이기도 하고 신경과학자, 심리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책 안에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많이 품고 있어요. 우리 인지신경과학과 관련된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인도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끔씩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은 인도에도 아직 외지에는 나병, 한센시병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환상감각, 환상지, 환상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재활할 것이냐. 수술한다든지 그저 잘라낸다든지 이것보다도 간단하게 몇천 원짜리 거울 가지고 착각을 일으켜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통해서 결국 내 몸에 대한 나의 존재감 그리고 내가 나라는 이 자아라는 것은 뇌가 만들어낸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단지 착각일 뿐이다 라는 이러한 결론까지 내게 되고 이거는 이 현상에 국한해서 아니면 이 라마찬드란 박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뇌과학자들은 또 철학자들은 자아는 단지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문득 또 생각. 동양 철학에서도 특히 불교에서도 그죠? 결국 이 자아라는 것은 그죠? 헛된 망상일 뿐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죠? 그 오랜 시간 2500년도 더 된 그때 어떤 일부 뛰어난 사람들이 통찰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지금 뭐 뇌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그죠? 증명한다 할까요? 바로 이게 바로 인지신경과학의 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없는 손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니까 그거를 두고 이쪽 편에도 없는 손도 넣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넣을 것도 없지만 이제 환상지가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 똑같이 이렇게 같은 모양처럼 넣고 그거는 이쪽 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른손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없는 손도 움직인다고 이제 뇌에서는 이제 착각하는 거죠. 움직이면은 이 거울에 비치는 손이 없는 손, 오른손이 대칭돼서 없는 손이 지금 움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와, 그죠? 이 뇌에서 움직임에 대한 그러한 정보가 뇌 안에서 통합되어서 업노선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절단되었을 때 이 손이 어떤 기형적인 형태 때문에 일어나는 그 통증이 움직임에 의해서, 그죠? 이 기형적인 형태의 손이 다시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시각이나 운동에 대한 내적인 그런 감각이 통합되지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 이거를 없는 손을 펴려고 하면 결코 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 갖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데카르트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처럼 이원론적, 즉 신체와 정신, 마음이라는 것이 별개로 존재하는 엔티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정신으로 몸을 지배해서 펼 수 있어야 되겠죠. 환상지가 되었든 어쨌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신만으로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우리의 소위 정신, 마음이라는 것은, 그죠? 신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 정보, 그리고 그것들이 뇌 안에서 처리된 그 현상이 곧 마음, 정신이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시각과 내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결국은 이 막 움켜쥐고 기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통증을, 그죠? 착각을 통해서 움직임을 임으로써 그런 통증이 사라지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 즉 내적 경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원론이 아니다, 동일론이다라는 뇌와 마음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한 문장이 되고, 바로 이렇게 환상가가 환상지가 사라질 때 그 안에서는 가소성에 의해서 시냅스의 변화가 연결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으로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냅스의 연결이 변화됨으로써 환상지, 환상감각, 환상통이 사라지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남았는데, 예,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하고 또 다른 주제 하도록 하겠습니다.